임플란트랑 뼈가 본드 칠한 것처럼 완전 붙어버려요. 불가피하게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정기적인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재식리까지 해야 할 정도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일 텐데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재수술을 하려면 재수술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상황이 돼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는 무조건 뼈가 있어야 됩니다. 임플란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치아는 뼈랑 본드 칠한 것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공간이 있어요. 유격이 있어요.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부러졌거나 하면 그냥 치아만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랑 뼈가 본드 칠한 것처럼 완전 붙어버려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있는데 원래 뼈가 여기까지 다 잡고 있어야 되는데 치주염이 생겨서 뼈가 이만큼 녹았어요. 그래서 요만큼은 이제 잡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치아였다면 얘를 이렇게 해서 얘만 뺄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얘만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 뼈를 같이 갈아내서 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주변 뼈가 많이 손상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심을 때 그만큼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앞니 쪽은 뼈 자체가 원래도 얇거든요. 원래도 얇은데 임플란트를 빼면서 주변 뼈까지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재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다행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게 있어서 정말 좋은 위치에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니의 경우는 가능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하시는 거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어떤 건가요? 기존의 임플란트들은 살을 열어서 뼈를 눈으로 보고 뼈에서 좋은 위치라고 판단되는 곳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심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볼살이나 혀에 이런 것들에서 방해를 받다 보니까 수월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니처럼 뼈가 얇은 경우에는 능숙한 원장님들은 잘 하시지만 능숙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 방향이 잘못 심기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가장 아이디어한 위치를 찾고요. 그 찾은 위치에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심길 수 있도록 가이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가이드대로 수술을 하면 내가 컴퓨터상에서 계획한 대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방향을 잘못 심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죠. 임플란트 위치가 좋은 곳에 잘 심겨졌을 때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을까요? 임플란트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재수술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들, 기구들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수월하게 제거되는 케이스라면 뭐 크게 그런 문제가 없지만 수월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붓기라든지 멍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재시술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내 치아보다 좀 더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재수술 기간은 얼마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재수술의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바로 심는 경우도 있고요. 뼈 이식을 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거하고 바로 심는 경우라면 3개월, 4개월 정도면 치료가 끝나고요. 빼고 기다렸다가 심는 경우라면 기간은 무기한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은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횟수 제한이라는 건 없어요. 뼈만 있으면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할 수 있겠죠. 뼈가 없는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뼈가 없는 경우라면 아예 재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정답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임플란트 재수술이 어렵다면 틀니를 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치아 임플란트의 경우 장점이 뭐냐면 위에가 우리가 14개 치아, 아래가 14개 치아인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빠져도 나머지들에 걸칠 수가 있어서 바로 틀니를 넘어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재수술이 불가능하고 건너서도 좀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틀니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한 개든 두 개든 좀 일부분 남겨서 거기에 틀니가 좀 더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그냥 100% 순수 틀니를 썼을 때보다 안정적인 틀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한 번에 성공하는 법은 없을까요? 부작용이 그렇게 막 흔하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공률이 높은 치료이고요. 그리고 재치료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술 직후에 생긴 부작용은 처치가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런데 사용하다가 생긴 부작용은 처치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 아무 문제 없고 뭐 괜찮아 하고 대충 넘기시지 마시고 정기적인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임플란트는 내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감각이 둔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완전히 망가지고 나면 정말 재치료가 힘드니까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정기적으로 꼭 치과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생활에서 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치아랑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양치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임플란트 주변에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 혹은 물총 같은 보조용품을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단단한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러질 경우 부작용이 좀 크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쪽으로 너무 단단하고 너무 질긴 음식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 관리법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한번 어렵게 심은 임플란트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치과의사 이현정이었습니다.